이번에는 교류에서의 전력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에서의 전력은 직류와는 달리 그 정연파끼리 곱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직류를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교류에서는 사실 순간순간마다 전압과 전류 값이 바뀌죠. 직류에서는 전압 곱하기 전류 값이 상수였으니까 뭐 5V가 흐르고 3A가 흘렀다 그러면 뭐 15A 이렇게 나왔죠. 근데 교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류에서는 정연파의 함수가 계속 값이 변하죠. 시간마다의 전압과 전류 값을 곱해 준 것은 순시 전력이라고 해가지고 P of T라고 표시를 합니다. 함수로. 왜냐면 P of T 값도 사실 이것도 시간에 대한 함수죠. 그런데 이런 시간에 대한 함수보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이제 평균적으로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한 주기당 얼마의 전력이 전달되느냐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기만큼은 순시 전력의 값을 적분을 해서 그 주기로 나누면은 사실 그 사인 값으로 전달되어 있는 구간의 면적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면적이 결국 에너지 값이고 이 에너지 값을 t로 적분한 값에서 t로 나누면 우리가 사실 직류처럼 이렇게 일정한 어떤 양이 전달됐다 하는 것을 표시할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평균 전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정연파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전력의 값을 구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식을 얻을 수 있죠. 여기서 코사인 시타는 이제 역률 값이 되겠습니다. 2분의 VM은 이제 최대값이고요. IM도 전류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2로 나눈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루트 2 값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근데 루트 2로 나눈 값은 교류의 경우에서는 정연파의 경우에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은 결국 실효값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의 실효값, 전류의 실효값 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실효값으로 계산을 하면은 마치 정연파의 값도 우리가 직류 계산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압 곱하기 전류 형식으로 실효값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교류이기 때문에 역률 값은 따로 곱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지만 직류의 경우 교류의 경우 다 명실공히 비슷한 유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값을 우리가 표시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지오지브라로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지오지브라 내용에 먼저 우리가 진행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먼저 전압, 그 다음에 전류, 전압과 임피던스와 전류 값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이 값은 뭐 V 이꼴은 IZ 회로에서 한번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T는 이제 전압의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전압의 값을 가지고 정연파, 시간에 대한 정연파 함수로 표시한 것이고요. GT는 어떻습니까? I 페이스로 표시되는 I 벡터 목소수 값을 가지고 정연파 값으로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GT고 이것을 사실 뭐 I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FT. 이것은 우리가 사실 V of T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구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 순시 전력값 구하는 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순시 전력값이 되죠. VTIT. 그래서 VTIT 값은 이제 PT. 여기서 FT, PT가 결국 F가 VT고 곱하기 GT가 I of T가 되는 겁니다. 순시 전력의 값을 그려보면은 이제 파란 색깔로 표시된 그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시 전력,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던 이 순시 전력 값을 구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 전력 값을 구해야겠죠.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평균 전력 값이니까 평균 전력 P 값은 이거를 인테그랄을 취해서 평균 값으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를 영어로 표시하면 인테그랄이라고 그러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인테그랄 괄호, 그 다음에 P of T, 그 다음에 0서부터 2파이 주기에 해당하는 값이죠. 여기 구간이 주기 T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T분의 1로 나눠줬죠. 여기 보시면은
t분의 1로 나눠줬으니까 t 주기는 2분의 2파이였으니까 2분의 5분의 1을 곱해준 것이죠. 그래서 요 수식이 바로 여기 이제 요 수식 적분의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여기 보실까요? 만약에 지금 V가 4고 Z가 Z가 2다. 그쵸? 그럼 I 값은 됩니까? I 값이 너무 커지나요? 네, 이걸 갖다 좀 줄입시다. Z를 주고, 그 다음에 Z 값을 1. 이거 한 3 정도로 놓고요. 그 다음에 Z 값을 1로 놓을까요? 1로 정도로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 저항성 부하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면 좀 키울까요? 예. 3으로 놓고 1로 놓고 조금 더 키울까요? 예. 2로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순저항성 부하죠. 저항성 부하인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 이 부분이 코사인 세타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남죠. 이 부분은 자, 가만 보면 VM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크기가 VM이 3이고요. 그 다음에 IM이 크기가 1. 얼마가 되는데요. 그쵸? 1.5 정도 될까요? 네. 그래서 3과 1.5. 3과 1.5면은 4.5 정도가 되는 거죠. 4.5 정도가 되고, 그걸 2로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2로 나누면은 2.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을 곱한 값을 2로 나눠준 값 2.25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최대값을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값이 3이니까 3 루트 2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I 값도 1.5인데 1.5를 루트 2로 나눈 값. 그렇죠? 각각의 실효값 V의 실효값, 그 다음에 I의 실효값을 구하면은, 그쵸? 요 값을 구한 값도 4.5 나누기 2가 돼서 결국 2.25에 해당하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제 실효값에 쓰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더 재밌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순 저항성 부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항성 부하니까 이렇게 2.25라는 값이 나왔잖아요. 근데 Z가 우리가 유도성 부하로 놓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유도성 부하로 2다. 그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평균 전력은 0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이 0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한 주기당 이 파란색 선을 갖다가 적분을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상쇄가 돼 가지고 0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효 전력 부분만 있고 실질적으로 에너지 전달되는 평균 전력이 없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순 유도성으로 순 용량성으로 한번 바꿔 볼까요? 순 용량성으로 바뀌게 되면 이쪽으로 쭉 가서 이렇게,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요 파란색 선에 해당하는 주기의 적분을 구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돼 가지고 그 값이 결국 0이 되고요. 에너지 전달은 없다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Z의 값에 대해서 유효 전력 부분이, 그렇죠? Z 변화에 따라서 유효 전력 부분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래서 무효 전력, 유효 전력이 항상 우리가 평균 전력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